6개월 동안 계약을 끌고 가서 14만 원의 증거금으로 2,664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던 자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레드트레이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트의 패턴이나 매매 기법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해외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해외 선물 A부터 Z까지입니다. 우선 증권거래소에서 정의해놓은 해외 선물의 뜻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산을 사고 파는 파생상품 거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식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이걸 단방향 거래 상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가격이 내려가는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는 양방향 거래 상품이에요. 하락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생소할 텐데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가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할 때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와 구입하는 구매자가 있겠죠. 구매자는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뒤에도 기름을 1,000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한 판매자가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한 달 뒤에도 기름을 현재 가격과 동일한 1,000원에 팔 방법을 찾고 있던 거죠. 한쪽은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한쪽은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1,000원이라는 금액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 달 뒤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던 기름을 1,000원에 거래하기로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기름의 시세가 1,200원이 되면 판매자한테 200원의 손실이 발생해요. 1,200원짜리 기름을 1,000원에 판매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구매자는 1,200원짜리 기름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20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름의 가격이 1,200원이 아닌 800원이 됐으면 수익과 손실을 보는 사람이 바뀌었겠죠. 이게 바로 하락이라는 포지션에 투자할 수 있는 이유고 선물 거래의 원리예요. 해외 선물을 시작할 때는 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하게 돼요. 증거금은 포지션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인데요. 왜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걸까요? 현재 유가가 1,200원인 상태에서 계약대로 1,000원의 기름을 팔면 판매자 쪽에서 200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되니까 계약이 이행되는 당일에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진입할 때 사용했다 포지션을 닫을 때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의미예요. 지렛대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기 위한 도구잖아요. 금융 투자 시장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를 레버리지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1억이라는 현금과 4억의 은행 대출을 이용했다면 5배의 레버리지를 발생시킨 겁니다. 이 거래 구조의 특징은 내 자산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5억을 주고 산 아파트의 시세가 6억이 되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20%지만 내 자산의 증식은 1억에서 2억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20%만 하락해도 1억의 현금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 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적용되는 레버리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버리지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레버리지 투자는 10만 원을 가지고 레버리지 100배를 사용하게 되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한 것과 같은 손익을 제공하지만 해외 선물의 레버리지는 내가 아무리 높은 배율을 사용하더라도 진입한 포지션의 계약수에 따라 손익이 결정돼요. 2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10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같은 1계약이라는 포지션에 진입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은 동일합니다. 다만 레버리지를 높이면 계약에 진입할 때 필요한 나의 초기 투자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선물 거래에서 레버리지보다 중요한 거는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물 상품 중 하나인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이 상장된 기업 중 100개의 우량 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예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미니 나스닥이라는 상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나스닥 앞에 붙은 미니는 실제 가치를 줄여놨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레버리지에 따라서 초기 투자금, 즉 증거금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국내 증권사는 나스닥을 거래하기 위해 얼마의 증거금이 필요할까요? 국내 증권사에서 이미니 나스닥이라는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선 4,5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2개의 계약만 운영하려 해도 1억이라는 부담스러운 증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허들에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 불법 대여 계좌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대여 계좌는 말 그대로 계좌를 대여해준다는 의미로 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소예요. 해외 선물이라는 파생상품 시장은 그 구조가 제로섬 게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로섬 게임은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와 똑같은 손실을 봐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선 다른 누군가의 100만 원을 뺏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제로섬 구조의 거래 방식을 먼저 알아보자면 증권사가 CME 거래소에서 가격과 차트를 받아와서 HTS로 그 가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증권사는
증권사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구매자와 판매하려는 판매자의 계약을 중개해 주는데요. 이 계약에서 구매자가 1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다면 판매자는 1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때 증권사가 중개인과 보증인의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거래 수수료를 받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파생 상품 시장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여계좌의 운영 방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운영자와 싸우는 구조입니다. 대여업체가 국내 증권사의 API 값을 떼어와서 해커를 통해 복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인터페이스와 가격의 정보를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국내 증권사의 HTS를 접해봤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주문을 하게 되면 화면에 손익이 실시간으로 표기되지만 개인이 만든 불법 복제 프로그램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건 전부 조작 가능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입금한 돈은 대업체 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구매한 상품은 구매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 구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실을 봐야 업체에서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실을 보게끔 만드는 거고 출금을 안 해주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나쁜 놈 되고 되는 게 그게니까 그래도 은희한테 돈 벌라면 진짜 돈 벌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힘든 거 알겠는데 오늘 못한 만큼 내일 해야 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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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놓는 게 맞다고 그냥 판단을 해. 然后没有任何资金门槛，所有东西都是把握他们的心理。然后呢，这上面都会让他亏钱，他说我亏钱。 하시면 3,568만 9,560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납입을 해주셔야 되세요. 내가 지금은 단돈 몇백 원도 못 찬다고 지금 들을 게 없다고. 일단 오늘 입금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세요? 1,700 있다고 1,700. 그러면은 아버님이 이거 입금하시고 나서 아버님도 이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네. 최대한에 맞춰서 노력할 테니까 지금 바로 알아서 드릴게요. 자리하고 1,700 입금 시켰지. 예. 아. 고마워. 예.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네. 세금 뜨는 방법인데 미리 보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출금이 가능하다. 빌려서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마지노선 정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좋고 근데 돈이 없다 해도 세금 내라는 데 돈 구해서 와. 없어도 돈 나와. 빌려오고 내일부터는 빡세게 한번 해보자. 영상처럼 목적 자체가 먹튀나 사기를 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서버는 해외에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신고해도 잡을 가능성은 5% 미만이고 투자금을 찾는다는 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여업체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이용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국내 증권사의 증거금이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국내 증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걸까요?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CFD 증권사입니다. CFD 증권사는 내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내 증권사 대비 30배 정도 저렴한 증거금으로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한 곳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소수점 계약도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 증거금은 $10, 14,000원으로 나스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와 CFD 증권사의 장단점은 뭐고 어떤 거래소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할까요? 우선 저는 모든 면에서 CFD 증권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당연 증거금입니다. 국내 증권사는 나스닥 1계약을 진입하기 위해 4,500만 원이라는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CFD 증권사는 같은 1계약을 140만 원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같은 금액으로 국내 증권사는 1계약을 CFD 증권사는 30계약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건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계약만 가능한 거와 다계약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매매는 결국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남을 확률도 같이 올라가요. 내가 승률 60%에 손익비 1대1 매매를 구사한다면 한 번의 시도보다 10번의 시도가 10번의 시도보다는 100번의 시도가 승률 60%에 더 가깝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수학에서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시도를 많이 할수록 기대값에 가까워진다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 국내 증권사에서 10번 실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CFD 증권사에서는 수백 번의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의 만기입니다. 국내 증권사의 모든 선물 상품은 만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만기라는 건 내가 아무리 길게 보유하고 싶어도 일정 시점이 되면 포지션이 강제로 종료될
종료되고 더 이상 계약을 끌고 갈 수 없게 된다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비중을 줄여서 스윙 투자나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기라는 단어가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국내 증권사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스윙 투자를 하기가 힘들 뿐더러 더 문제가 되는 게 내가 5월 말에 포지션에 들어가면 6월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CFD 거래소는 만기 없는 선물 상품을 지원합니다. 내가 원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포지션을 쭉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번 연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50% 포인트로 보면 9,00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한다면 6개월 동안 계약을 끌고 가서 14만원의 증거금으로 2,664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던 자리였어요. 이미 지난 차트를 보고 말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입니다. 투자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기 때문에 불편함을 한 번이라도 느꼈던 분들은 CFD 증권사가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모든 CFD 증권사는 아무데나 사용해도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X입니다. 안전한 CFD 증권사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여러 곳의 거래소를 사용해보고 최종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래 플랫폼과 증권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매매 프로그램 툴은 메타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메타트레이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핸드폰으로 차트를 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도 안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예민하게 대처가 가능하고 클릭 한 번에 진입과 청산이 가능한 원클릭 거래부터 예약 알림까지 편의 기능만 하더라도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현재 메타트레이더의 버전은 메타트레이더 4와 메타트레이더 5 두 가지가 있는데 속도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메타트레이더 5가 압도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메타트레이더 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외 선물 A부터 Z까지 영상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